오늘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 그렉 앤더슨의 어떤 암치료에 관해서 암치료 비결에 관해서 설명을 했는데, 저번에 한 부분 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5분의 기적 EFT 개정판 557쪽에 나옵니다. 셋째 문단, 마지막 문단이고요. 읽으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렉 앤더슨은 거의 25년 동안 불치 진단을 받고서 살아남은 16,000명 이상의 암 생존자들을 면담하고 조사했다. 이들은 모두 이런 말을 들었다. 남은 삶을 정리하시죠. 더 이상 살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한때 희망이 없었고 의사들이 포기한 환자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용감했고 살아남았다. 500명을 면담하고 나니 패턴이 분명히 보이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그들 대부분은 결코 그저 우연히 나았다고 믿지 않았다. 승리한 환자들은 날마다 좋아지도록 노력했다. 그들은 모두 의사 덕분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심지어 의사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대신에 이들 특별한 환자들은 몸과 마음과 영혼을 모두 변화시켜서 온전한 행복과 건강에 도달하려고 노력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예. 치료는 자기가 하는 겁니다. 이게 현대의학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의사가 치료해 주는 걸로 아는데, 의사가 치료해 준 게 아니고요. 환자가 자신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 의사가 도움을 줄 뿐입니다. 이걸 이제 건강의 책임은 환자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내 건강은 나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 해보면은 암 환자분들 중에 의사가 시킨 대로 쭉 했다. 그런데 암이 재발했다. 암이 더 나빠졌다. 이런 거 엄청 많아요. 왜냐? 의사가 시킨 데에서 낫는 병이 아닌 대표적인 게 암이거든요. 암에 걸렸을 때는 내가 내 건강을 책임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뭔가 개선시킬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 안 하시는 분들은 계속 암이 재발하고 이런 게 종종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억울해 하죠. 나는 의사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아프냐. 그러니까 의사가 시키는 것 이외에 뭔가 자신이 스스로 해야 될 것이 있다. 이게 이제 암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불치의 암을 고친 환자들은 절대로 이게 우연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죠. 자신이 잘해서 나았다고 생각한다 이거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암 생존자들에게 일관된 패턴이 드러났고, 그는 1988년에 처음으로 이것을 요약해서 8개의 전략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다. 2006년에 수천 명을 더 면담하고서 그는 그것들을 6개의 쉬운 개념으로 더 정리해서 모두가 이해하고 쓸 수 있게 만들었다. 현재 그는 그의 국제암극복재단을 통해서 무려 500만 명이 이 원리를 길잡이와 전략 계획으로 사용해서 그들의 건강을 회복하고 삶을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왔다. 다음이 6대 전략이다. 그렉 앤더슨은 자기 신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예.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저도 들어가봐서 좀 보고 그랬는데 6대 전략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전략, 현대의학적 치료. 96%의 환자들은 일단 기존 병원 치료를 한 번은 받았다. 그러니 현대의학적 치료를 무시하지는 말고 신중하게 받아라. 예. 완전히 무시하지도 말고 그렇다 그걸 완전히 믿지도 말아라. 신중하게 받아라. 이게 이제 그렉 앤더슨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 전략, 영양. 지방과 염분과 설탕이 적은 음식을 먹어라. 유기농 음식과 야채와 신선한 과일과 가공이 덜 된 곡식을 먹어라. 순수한 물을 많이 마셔라.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렉 앤더슨이 말하는 6대 전략은 사실 암 치료뿐만 아니라 모든 만성 질병을 치료하는 전략이기도 하고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 환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이 6대 전략은 사실 공통되거든요. 이 6대 전략은 모든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듣고 잘 알아두십시오. 3. 운동. 세 번째 전략, 운동. 암 생존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날마다 운동을 하고 있다. 20분간 날마다 빨리 걷고 이틀에 한 번씩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기본적인 운동을 해서 이제 하더라 이거죠. 기본적인 운동.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략, 심리 태도. 생존자들은 그들이 살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믿음을 선택했고 이 믿음이 태도가 되었고 마침내 치유를 촉진하는 감정을 강조했다. 이것이 바로 마음과 몸의 관계이며 마침내 치유를 촉진한 감정을 창조했다. 강조했다가 아니라 창조했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과 몸의 관계이며 이것은 너무도 강력하다. 한 3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암이 있어도 내 삶을 최선으로 살 거야. 나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죽진 않을 거야. 심리적 태도가 암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심리적 태도가 암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런 믿음과 태도는 병원 치료에서부터 온갖 부작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준다. 생존자들은 그들의 치료가 효과적이며 부작용은 적고 감내할 수준이라고 믿고 기대한다. 놀랍게도 그들은 치료에서 그들 자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 이런 그들의 태도는 실질적으로 모든 권한을 의사에게만 내맡기는 수백만의 생존하지 못한 일반 암 환자와 확연히 다르다. 자, 여기 또 나오죠. 건강은 내 책임이다. 암치료는 내 책임이다. 이것도 중요하죠. 이거 보니까 이제 생각나는 사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전에 20년 동안 암이 재발하신 70대 정도 되신 그 할머니가 오셨어요. 유방암이었는데, 처음에 유방암이라고 해가지고 수술하고 항암요법하고 이제 잘 했어요. 의사가 깨끗하게 잘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5년 뒤에 마지막 검사해보고 깨끗하면 졸업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5년째 마지막 검사하는데 암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또 두 번째 수술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5년 또 잘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5년째 마지막 검진하고 졸업합시다 그랬는데 또 재발, 발견. 그게 무려 5번이 된 거예요. 그 5번째는 가슴도 다 잘라내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암세포 계속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 부위에.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나는 차라리 죽겠다고 수술 받는 게 더 힘들다고 치료받고 수술받고 그 다음에 표적 치료제 그게 처음에만 보험이 된대. 처음에는 했는데 두 번째는 한 번 할 때 100만 원씩 한 번 맞을 때 내야 된대요. 그것도 너무 비싸고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그냥 살면 살고 죽으면 죽겠다고. 그리고 이제 치료를 이제 포기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제가 이제 암 생존자들 여태사나암 이런 얘기 쭉 켈리 터너하고 그렉 앤더슨의 얘기 쭉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 얘기가 나는 이런 거 하나도 안 했는데 그냥 병원에서 시킨 대로만 했는데 이 이제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의 태도는 실질적 모든 권한을 의사에게만 내맡기는 수백만의 생존하지 못한 일반 암 환자 확연히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심리적 태도. 내가 살아남겠다.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이게 중요한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할머니 같은 경우는 그냥 힘들고 괴롭고 그러니까 이제 식이요법이고 뭐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병원 가서 하라는 거 하고 그것만 하고 그냥 그리고 기다리다가 그 다음 재발하고 그러면서 20년을 보낸 거야. 자, 이런 것들. 모든 암뿐만 아니라 모든 난치병, 만성병에는 이런 심리적 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보니까 또 생각난 사람인데 저희 아버지인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중학생일 때니까 한 30년 지금 저희 아버지 75인가 76인가 됐는데
거의 30 몇 년 동안, 30 몇 년 전에 류마티스가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아팠는데, 저희 아버지가 류마티스가 엄청 아프거든요. 아파서 세상에서 제일 아픈 병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니까. 심지어 죽지 않는 암이다, 이런 별명도 있고, 하여튼 엄청 괴로운 병인데, 제가 이런 심신의학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게 된 가장 큰 또 계기를 제공한 사람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병원에 시킨 대로 다 했어요. 거기 가면은 류마티스 내과 가면은 강력한 스테로이드 계속 쓰거든요. 그거 쓰다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투석할 뻔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의사는 아무런 조치도 아무런 그것도 해주지도 않더라 이거죠. 그냥 아프면 그거 먹고 약 때문에 오히려 약이 한동안 효과가 있는데 그 약 때문에 온몸이 다 망가져가서 나중에는 류마티스 때문이 아니라 그 약 부작용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되더라고요. 그걸 수십 년 동안 봤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제 제 아버지가 별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생각하기 싫어하고 항상 인생을 회피하면서 살아온 사람인데 생각한 거 싫어하고 골치 아픈 생기면 꾸벅꾸벅 졸고 생각 안 하려고 하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러면은 류마티스 그 치료하기 위해서 한 거 보면은 어디서 뭐가 좋다 하면은 그거 먹어보고 성장 호르몬 맞으면 좋다니까 그것도 몇 번 맞아보고 그런 식이에요. 온갖 거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다 보냈어요. 그게 류마티스니까 죽진 않았지만 계속 아팠죠. 수십 년 동안. 그러면서 그런 아버지 보면 좀 답답했어요. 뭔가 새로운 관점에서 병을 보고 접근해야지 그게 고칠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심신의학을 이해하고 나서는 이제 오히려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얘기를 많이 하죠. 심신의학적인 관점에서 류마티스는 자기 혐오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제가 류마티스 관절 환자도 몇 분 치료해 드렸는데 해보니까 심각한 애정결핍이 있고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혐오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 자기 혐오가 바로 이제 면역계가 자기를 공격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심각한 이제 자기 혐오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 낫는데 하여튼 저는 그런 거 알아가지고 이제 계속 저희 아버지한테 그런 조언도 많이 해주고 하여튼 분노를 풀고 짜증을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만성질환이 있으면은 자신이 뭘 고쳐야 될까를 생각을 해야지 병이 낫습니다. 그냥 먹으면 좋다더라 그거 먹어보고 의사가 이거 하면 된다더라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안 낫습니다. 만성질환은. 하여튼 그렉 앤더슨이 얘기하는 이 6대 전략 이거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마음치료법일 뿐만 아니라 모든 만성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고 동시에 건강하게 장수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꼭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지지해주는 인간관계. 암 생존자들은 치료 과정에서 해로운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힘이 되는 인간관계에 집중한다. 그들은 최소한 한 명이라도 눈치 보지 않고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엄청나게 강력한 치료제로 작용한다. 자, 요것도 인간관계, 유대감인데요. 하여튼 고립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래 못 삽니다. 그 유대감은 엄청나게 가장 강력한 치료제이자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심리적 태도, 그 다음에 이 유대감.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생각나는 게 살아남는 암 환자들 보면은 꼭 지지해주는 인간관계가 있어요. 그 가족들의 격려, 지지. 그런 거 없으면 암 치료가 어렵습니다. 혼자서 이 과정을 겪어낸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종 얘기하는 게 치료의 3요소라고 해서 종종 많이 얘기하는데 치료의 3요소가 뭐냐면 첫째, 환자 본인의 어떤 치료하겠다는 의지, 자발적인 의지.
낫겠다는 의지. 두 번째, 그 환자를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가족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그 환자를 잘 봐줄 수 있는 의사. 이게 이제 제가 모든 만성병을 치료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3요소. 첫 번째, 환자의 자발적 의지. 두 번째, 그 환자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가족이 아니라면 뭐 친구, 동료들. 뭐 하여튼 그런 격려해주는 인간관계. 세 번째, 그리고 실력 있는 의사. 이 3요소가 합쳐져야지 이제 병이 낫습니다. 네. 그래서 그 두 번째에 해당하는 그 지지하고 격려하는 인간관계. 이거 지금 바로 5번째 전략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치료할 때 이제 암이든 뭐 섬유건통이든 하여튼 좀 조현병이든 뭐 우울증이든 그런 치료 참 많이 맨날 그런 난치병만 치료하는 게 제 일인데, 그 환자들 보면서 이제 제일 먼저 관찰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격려하고 지지하는 인간관계 속에 있는가, 그걸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이 사람이 병이 아무리 심해도 이 사람 나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고요. 그게 없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좀 어렵겠다 이 생각을 좀 해요. 그렇다고 제가 치료를 소홀히 하는 건 아닌데, 이 치유의 과정이라는 게 항상 힘들고 어렵고 인내심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항상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사람이 흔들릴 때 그 사람을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인간관계가 있느냐, 그건 참 치료의 필수 요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혼자 사냐 아니면 가족하고 같이 사냐, 그 가족들 분위기가 어떠냐, 이거 항상 살펴보는데, 가족 분위기 안 좋고 이러면은 잘 못 살아요. 재발하고. 전에 생각난 한 분, 담도암으로 오셨던 55세 된 아주머니 있었는데, 그분 돌아가셨어요. 저한테 치료받다가 이제 어떻게 여러 상황 겹치고 그러다가 입원하고 거기서 결국 돌아가셨는데, 그분 처음 오셨을 때부터 이제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죠. 왜냐? 그분 담담을 하는데 일단 본인이 치료 의지가 없어요. 정신을 놓은 상태예요. 죽는다고 하니까 죽으면 어떡해요? 이 생각만 하고 꼭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이런 걸 물어야지 뭐가 되는데, 죽으면 어떡하죠? 내가 맨날 여기가 지금 마비되고 있어요. 이런 얘기는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들, 딸, 남편도 있었는데, 아들, 딸, 남편은 환자 때문에 환자를 두고서 서로 싸우고, 갈등을 겪고, 하여튼 치료비 때문에 서로 싸우고, 하여튼 완전히 혼란의 도가니였어요. 가족 분위기가. 그런 걸 보면서, 이분은, 치료가 어렵겠다 했는데, 역시나, 결국, 저한테 치료받다가 중단하고 한 1년 뒤엔가 돌아가셨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전략, 영성. 암 생존자들은 치유 과정에서 영적인 차원을 접하게 된다. 그들 모두는 죽음과 접하면서 삶을 그 전과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되었다고 거듭 말한다. 반면에 보통의 암 환자들은 여기저기 다 망가진 육신에만 집착하면서 병으로 깨져버린 과거의 꿈을 한탄한다. 암 생존자들은 종종 그를 놀라게 했다. 그들은 암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높은 차원의 삶을 터득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50대 직장암 환자가 그렉에게 말했다. 나는 오늘이 있잖아요. 그게 참 감사할 일이에요. 영성은 어떤 전략이라고 부르기에 맞지 않다. 그들은 심오한 영적 변화를 경험한다. 그들에게는 영성이 온 삶의 중심 목표가 된다. 한마디로 그들은 새로운 사람이 된다. 그들의 이런 영적인 변화는 종교와는 무관하다. 많은 생존자들은 기존 종교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었다. 핵심은 종교가 아니라 영성이다. 영성, 그러니까 영적인 경험을 한다는 거죠. 차고 안에 오래 있다고 해서 당신이 차가 될 수 없듯이
당신이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영성을 터득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영성은 그저 고리타분한 명언 명구들을 되뇌므로써 얻는 것도 아니다. 적극적으로 내면의 평화, 고요함, 자신감, 감사 및 기쁨을 느끼는 방식으로 살면서 터득하는 것이다. 자, 영성이 뭐냐? 영성은 영적인 경험입니다. 그럼 영적인 경험은 어떤 거냐? 여기 나온 바로 이겁니다. 내면의 평화, 고요함, 자신감, 감사, 기쁨. 이게 또 중요한데, 이 내면의 평화, 고요함, 자신감, 감사, 기쁨을 느끼게 되면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치유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하는 게 난치병 치료에 엄청 중요합니다. 암뿐만 아니라 모든 병에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뭐 할 얘기가 엄청 많은데, 제 경험도 있고, EFT 하면서 이런 경험 또 많이 해요. 일주일간 열흘간 게리 크레이그와 합숙하면서 전립선암을 고친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가 이 자신의 경험담을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EFT를 쭉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암세포를 싫어하고 무서워했는데, 암세포도 나의 일부분이라는 걸 느꼈다. 그러면서 암 때문에 죽든 살든 간에 나는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엄청 고요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 경험담 얘기한 게. 바로 이게 영적인 경험이죠. 치유에 있어서 이 영적인 경험을 하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영적인 경험이 어마어마한 치유 효과를 가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6대 전략. 다시 한번, 이거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읽으면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 전략은 현대의학적 치료를 받아라. 두 번째 전략은 영양 전략. 세 번째 전략은 운동. 적당히 운동해라. 네 번째 전략 심리태도. 다섯 번째 전략 지지해주는 인간관계. 여섯 번째 전략 영성. 여기까지 이제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